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준비한 고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보험 증권을 딱 펼쳤을 때 많이 비어있는 부분 중에서요. 특히나 중요하지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빠진 부분이 질병 후유장애인데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수, 누구에게나 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자면요. 우리가 보통은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이렇게 중대한 그러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만약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지 않고 후천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장애라고 했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걸 가장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질병은 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후유장애는 도대체 정확하게 뭘 의미하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후유장애는요, 뭐 상해나 질병이나 둘 다한테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질병에 관해서인데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나면은 치료를 하겠죠. 근데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전과 같이 상태가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이런 거를 말하는데 기존에 내가 증권에 질병 후유장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요. 예전에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성인들한테는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질병 후유장애가 중요한 건 알지만 판매를 한동안 제약을 뒀었기 때문에요. 보통은 80% 이상 후유장애, 그러니까 거의 뭐 제대로 실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 이럴 경우에 후유장애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3%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가 아니다 하더라도 작은 장애에서부터 뭐 크게 80% 이상 아니 100%까지 보장되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 포인트는요. 진단비 같은 것과 다르게 각각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계속해서 후유증이 조금 더 심해졌을 때는요. 이 같은 질병 합산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다른 질병으로 내가 한 번은 위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질병으로 각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도요. 각각 지급을 하겠지만 만약에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점점 협착이 심해지고 디스크가 심해져서 추가적인 시술을 하고 났는데 그 이후 후유장애가 더 심해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처음에 받았던 것 제외한 더 중요해진 그 나머지 차액을 또 지급하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반복적으로 합산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또 가성비가 좋은 그런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주로 3대 질병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갖고 그다음에 3대 질병 보험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암, 뇌, 심장 요거를 특히 이제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예전보다 완치율은 높아졌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완치율이 뭐 30%에서 40%였는데 요즘은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완치율이 높아졌는데요. 문제는 병에 대한 완치인 거지 완치 이후에 내 몸 상태가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아닙니다. 그 질병을 없앤 거지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계속해서 몸에 남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3대 질병에 대한 치료 후의 후유증은 75% 이상이 후유증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질병은 완치가 됐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에 남은 후유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과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을 먼저 보시면요. 위암이 2기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3기나 4기 이상이 됐을 때는요. 위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꼭 필요한 장기 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체를 하기는 하지만 원래 생활했던 것보다 훨씬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50% 해당이 되고요. 대장암, 특히 요즘 대장암의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3기 이후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대장암 1기나 2기였을 때도 다발적으로 대장에 암세포가 여러 군데 존재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대장을 절제 수술합니다. 이럴 경우에 똑같이 위 전 절제 수술과 똑같이 50% 후유장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요즘 대장과 더불어 많이 또 발병하고 있는 게 직장암인데요. 직장암은 특히 3기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의 항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 항문을 달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암이 완치가 됐다라고 하지만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변을 하고 하는 활동이 훨씬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도 질병 후유장에 20%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직장암일 경우에 항문에 인공항문을 달았을 경우에는 내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을 섭취해야 되겠지만은 배변 활동하는 데도 훨씬 힘들기 때문에 직장암은 완치가 됐지만 내 생활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일상 생활을 했을 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도 보장을 해주는 거는 바로 질병 후유장애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여성분이 위암 3기를 진단을 받고요. 다행히도 이분은 보험증권상에 질병 후유장에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에 50% 해당이 되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진단비와 별개로 지급을 받으셨고요. 거기에 대장암 3기여서 똑같이 대장 절제 수술을 한 이후에 이분은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이 3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50% 후유장애라 할지라도 지급액은 1,500만 원께 지급을 받으셨는데요. 이는 내가 갖고 있는 암 진단비와 별개로 이런 절제술을 통해서 몸에 후유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진단비랑 별개로 지급되는 하나의 또 다른 질병 진단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진단비는 암, 뇌, 신장 진단을 만약에 받고 나면요.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는 게 제일 큰 단점이긴 한데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위에 대해서 각각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내가 암 진단비를 갖고 있는데 위암을 처음에 진단을 받아서 위암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장암이 또 발병을 해서 대장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 한 번 나간 암 진단비는 다시 받을 수 없겠지만 처음에 위를 수술한 이후에 후유증으로 생긴 그런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발생한 대장암에 대한 질병 후유장애 또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는 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는 튼튼한 보험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보험을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3대 진단비를 구성을 할 때 꼭 이 질병 후유장애도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 후유장애가 특히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고령화 속도가 특히나 빠르기 때문에 아마 치매보험 이런 것도 요즘 들어서 트렌드가 된 게 이런 노후 그리고 그 고령화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령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질병 후유장애인데요. 먼저 60세 정도 되시면 허리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도 많이 받으시고 거기에 노안 진단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또 심해지고 골감소증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원래 많이 쓰던 무릎 관절 부분이 특히나 문제가 돼서 인공관절 특히 양쪽을 다 수술하셔서 한동안 거동을 못 하신다거나 이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질병 후유장애는 해당이 됩니다. 그 이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암이나 이런 거는 80세까지는 얼마든지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보장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치가 탈락해서 틀니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시술을 여러 군데를 받으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내 원래 치아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상해 사고가 아니라 노화 자체도 질병이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도 질병 후유장애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고령화의 요즘 가장 트렌드 보험인 그 치매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질병 후유장애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치매 진단 시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노화 현상과 이런 질병 후유장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특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우실 텐데요. 실제 70세 여성분이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양쪽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요. 이 부분은
20% 후유장애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양쪽 무릎을 같이 쓰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20%면 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의 2배인 1,2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손과 수술비와 전혀 별개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요즘 들어 많이 걱정을 하시는 이 치매는 점점해서 지금 발생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치매 내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치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을 포괄하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요.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실 때 우리가 보통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받는 보험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중증까지 넘어가기 전에 보통 약으로 그 중증 단계까지 가는 걸 최대한 늦춰주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이하인 중등도 치매 이런 거를 보장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요. CDR 척도 이전부터 40%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매 진단 중증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치매 진단금처럼 질병 후유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치매 진단금처럼 일시에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치매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요. 치매가 더 진행이 돼서 1년, 10년 뒤든 20년 뒤든 만약에 중증 치매까지 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차액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60%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 받았던 40%를 제외한 20%에 대한 또 후유장애금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치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좋은 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혈관 질환에 대해서 급성심근경색 아니면 뇌출혈 이런 진단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더 넓은 그런 범위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바꿨던 이유도 이 보장 범위 때문인데요. 질병 후유장애만큼 범위가 넓은 거는 과연 몇 가지 특약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그런 특약들을 통틀어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질병 후유장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퇴행성 질환인 치매, 치아, 관절 계속해서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장수를 하면 할수록 걱정되는 이런 퇴행성 질환도 보장이 가능하고 거기에 중증 질환으로 인한 당뇨합병증이라든가 암으로 인한 이런 절제술 이후에 내 생활이 불편해졌을 때도 이 질병 후유장애만큼 내 생활의 불편함을 튼튼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한번 앞서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넘어져서 디스크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퇴행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디스크 환자들이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정형외과 전문 병원들이 많은 이유도 그만큼 그런 환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치매 도 중요하겠죠. 거기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보통 이 치아 결손입니다.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보통 치아보험만 생각하실 경우가 큰데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임플란트를 한 게 내가 혹시라도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돼서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청력장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이런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신체 기관에 대해서 다 보장해주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하자면 받고 또 받는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로 각각 다른 부위 아니면 동일 부위를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다른 사고로 인해서 똑같은 부위를 또다시 다쳤을 때 그 사고 부위가 조금 더 중대하게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고 만약에 치매처럼 처음에 내가 발병을 했을 때랑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추가적인 치매가 더 중해졌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이토록 질병 후유장애가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겠죠. 보험료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는요.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많이 다른데요. 많이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은 걸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35세 여성 기준으로요.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을 때 질병 후유장애 3%부터 80% 3천만 원 가입을 하셨을 때 똑같이 20년 납을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 만기만 다르게 설정을 했을 때 얼마큼 보험료가 되냐면요. 80세일 때는 10,000원대면 충분히 이런 뭐 디스크, 치매, 뭐 암이 걸렸을 때나 혈관 질환이 걸렸을 때 다 보장이 가능한 이런 질병 후유 장애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90세 만기로 설계했을 경우에도 3만 원대면 충분하고 100세 만기였을 때가 조금 보험료가 비쌉니다. 59,000원 정도의 3천만 원의 질병 후유 장애 진단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한 번 받는 진단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빈도수에 비하면은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만약에 100세로 설계했을 때 나는 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기를 80세나 90세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성비 좋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